안녕하세요. 그냥 써요의 작은 글방울입니다. 오늘은 에세이 쓰는 법 입문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1편에서는 에세이가 무엇인지, 그리고 에세이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 공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 기억하시나요? 사건, 감정, 생각. 무슨 일이 있었는지,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,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남겼는지,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에세이는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이 편에서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에세이 소재는 어디서 찾는지, 첫 문장은 어떻게 쓰는지, 그리고 한 편의 글을 어떤 구조로 정리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그럼 에세이 소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이 글감을 찾을 때 자꾸 특별한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. 잊을 수 없는 여행, 인생을 뒤흔든 사건, 누가 들어도 흥미로운 경험. 물론 이런 이야기도 글감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처음 에세이를 쓸 때는 너무 특별한 사건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에세이 소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내 하루 안에 이미 있습니다. 오늘 내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? 누군가의 말 중에 계속 생각나는 말이 있었나요? 요즘 자주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? 최근에 괜히 서운했던 일이 있나요? 예전과 달라진 내 모습이 있나요? 지금 내가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?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있나요? 이 질문 중 하나만 골라도 글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오늘 내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은 무엇인가요? 라는 질문에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면 그게 바로 글감입니다. 중요한 건 특별한 장면을 찾는 게 아닙니다. 내 마음이 멈춘 장면을 찾는 겁니다. 그리고 첫 문장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첫 문장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냥 독자를 글 안으로 데려오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. 오늘은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. 나는 요즘 자주 멈춘다. 글을 쓰려고 앉았는데 막상 쓸 말이 없었다. 카메라 앞에 앉으면 내 눈동자가 자꾸 도망간다. 엄마가 떠난 뒤로 계절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. 이런 문장들은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런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. 입문자의 첫 문장은 멋있는 문장보다 솔직한 문장이 더 좋습니다. 처음부터 독자를 놀라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오히려 담백하게 시작하는 문장이 더 오래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, 나는 오늘 외로웠다라고 시작해도 됩니다. 조금 더 장면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. 혼자 밥을 먹는데 맞은편 빈 의자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. 이 문장은 외로웠다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외로움이 느껴집니다. 에세이에서는 이런 장면이 중요합니다. 감정을 바로 설명하기보다 그 감정이 생긴 장면을 보여주는 것. 그게 독자를 글 안으로 데려오는 힘이 됩니다. 이제 아주 간단한 구조를 알려드릴게요. 에세이를 처음 쓰는 분들은 복잡한 구조보다 2, 3단 구조를 쓰면 좋습니다. 첫 번째 장면.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. 두 번째 마음.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씁니다. 세 번째 의미.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정리합니다. 저는 이걸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고 생각해요. 장면, 마음, 의미.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에세이 한 편의 뼈대가 생깁니다. 예를 들어 제목이 카메라 앞에서 내 눈동자가 도망갔다라고 해볼게요. 먼저 장면입니다.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았다. 카메라를 켜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. 그 다음 마음입니다. 말을 하려고 할수록 어색했다. 내 이야기를 하는 일인데도 누군가에게 들키는 기분이 들었다. 마지막으로 의미입니다. 생각해보면 글을 쓰는 일도 비슷했다. 처음에는 늘 도망가고 싶었다. 하지만 도망가는 눈동자도 떨리는 목소리도 결국 나의 일부였다. 나는 잘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나를 조금씩 마주하려고 찍는 중이다. 이렇게 장면, 마음, 의미를 따라가면 하나의 에세이가 만들어집니다. 입문자가 피하면 좋은 실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는
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. 잘 쓰려고 하면 시작이 어렵습니다. 처음에는 못 써도 됩니다. 대신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결론을 너무 거창하게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. 에세이의 결론이 꼭 명언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나는 인생을 깨달았다. 이렇게 너무 크게 마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. 오히려 이런 마무리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.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. 다만 오늘은 조금 덜 도망가고 싶어졌다. 작고 솔직한 결론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감정만 쓰고 장면이 없는 것입니다. 슬펐다. 외로웠다. 힘들었다. 이렇게 감정만 반복하면 읽는 사람이 그 감정 안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. 감정을 쓰기 전에 그 감정이 생긴 장면을 보여줘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외로웠다라고 쓰는 것보다 혼자 밥을 먹는데 맞은편 빈 의자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. 이렇게 쓰면 외로움이 훨씬 더 잘 느껴집니다. 오늘 영상의 실습을 하나 드릴게요. 오늘 하루 중 마음에 남은 장면 하나를 골라서 딱 5문장만 써보세요. 첫 번째 문장. 오늘 내가 본 장면은 무엇인가요? 두 번째 문장. 그때 나는 어떤 기분이었나요? 세 번째 문장.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? 네 번째 문장. 그 장면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남겼나요? 다섯 번째 문장.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인가요?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오늘 카페에 앉아 있었다가 사람들이 각자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. 나도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해졌다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늘 남의 속도에 나를 맞추려고 했다. 오늘은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.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. 처음부터 완성된 글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. 오늘은 그냥 내 마음에 남은 한 장면을 붙잡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오늘 이 편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. 에세이 소재는 특별한 사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. 내 마음이 멈춘 장면, 계속 생각나는 말, 정리되지 않은 감정, 요즘 자주 떠오르는 생각, 이런 것들이 모두 글감이 됩니다.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장면, 마음, 의미, 이 세 가지 구조를 기억해 보세요.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고, 그때의 마음을 쓰고, 그 일이 나에게 남긴 의미를 정리하는 것입니다. 오늘의 문장은 이것입니다. 에세이는 잘난 사람이 쓰는 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오래 바라본 사람이 쓰는 글입니다. 그러니 오늘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장면만 써보세요. 대단한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쓰다 보면 알게 됩니다. 내 이야기도 글이 될 수 있다는 걸요. 그냥 써요. 오늘도 내 이야기를 그냥 써보세요.